70대 사업가 송 씨는 평생 일궈온 회사를 두 아들 중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놓고 고민입니다. 회사 생활은 장남이 오래 했지만 능력만 보면 차남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결국 송 씨는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공을 세운 차남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가족들 몰래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해 유언을 남깁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지병을 앓던 송 씨는 두 아들에게 스마트폰에 유언을 남겨뒀다고 말하며 그 유언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고 두 아들도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송 씨가 사망하자 장남은 이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송 씨가 남긴 스마트폰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아버지의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친형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또 형제의 분쟁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은 40대 남성이고요. 이 형제 중에 동생입니다. 얼마 전에 그 7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는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체로 일구었는데 이 두 형제 중에 장남은 처음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길게 이 회사에 있었고요. 차남 이번 사례자분은 다른 일도 하고 다른 회사도 다니면서 좀 늦게 이 회사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아파지면서 과연 후계자를 누구로 정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단어가 나와요. 후계자. 후계자. 후계자면 이제 어떤 갈등이 예상이 좀 되는데 처음에 아버님도 이제 장남을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일을 막상 시켜보니까 차남이 일을 잘해요. 예. 여기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네. 장남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본인의 회사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차남 같은 경우는 뭐 후계자로 그때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도 다니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아버지 회사에 합류가 돼서 두 형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막상 두 사람한테 일을 시켜봤더니 회사 일을 오랫동안 했던 장남보다는 뒤늦게 들어온 차남이 훨씬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회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차남이 아주 적절한 조언을 또 아버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눈에 쏙 들었겠죠. 이거 회사 이걸 넘겨줄 사람은 차남이 맞겠구나 하고 아버지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회사는 차남한테 넘겨서 경영을 하도록 하고 장남한테는 그 대신 10억 상당의 그 집과 그다음에 예금, 현금 2억 원을 남겨주는 조건으로 하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동영상에다가 유언을 한 겁니다. 거기 뭐 나름 갖췄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름 쓰고요, 날짜 녹음하고 쓴 게 아니죠. 말한 거죠. 이름 말하고 날짜 말하고 주소까지 언급을 해서 나름대로 요식행위를 상당히 갖춘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정받은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여기에는 참 아픔이 마련인데 아버님이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 영상으로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요. 찍어놓고 이걸로 유효한지 또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상당히 자신만 찍을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지금처럼 인정받은 자, 인정받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 받은 자 이게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이 유언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리에 유언을 하면서 그 유언 효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유언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뭐 유효한지 안 한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그러네요. 드리겠습니다. 아들 둘을 불러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 갈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영상을 혼자 남겨놨는데 2년 전에 이제 병세가 악화된 이후에 아버님이 이제 병원으로 두 아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줬습니다. 네, 유언을 남긴 지 2년 후에 이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가 되면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내가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직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시
혹시나 또 오해나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두 아들을 함께 불러놓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2년 전에 이 스마트폰에 영상으로 유언을 남겨뒀다. 그러면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 내가 죽고 나더라도 절대 너희들 이 유언을 어기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꼭 따라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아들이 모두 그럴게요,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유언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장남의 머릿속에는 차마 이런 내용이 있을 거란 상상은 못한 것 같아요.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당부대로 스마트폰에 있는 유언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봤을 때 장남이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나왔겠죠. 당연히 장남은 이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사극 보면 왕자들에게 왕이 물려줄 때 이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여기서는 경영권인데 장남은 인정할 수 없다, 무효다, 경영권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차남은 스마트폰에 유언이 있지 않았느냐, 이보다 더 분명한 유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경영권은 오히려 차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앞에서 이 유언 따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 이 동생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가장 큰 비극은 세자책봉 가지고 다 그렇죠. 그 왕이 계승권 가지고 싸웠던 역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또 재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계 구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차남입니다. 차남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친이 유언으로 남긴 스마트폰 영상 인정 안 될까요?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유언에 관련돼서 이제 민법의 규정을 보면 5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증서에 한 유언, 그다음에 말한 걸 옆에서 적어준 구수 증서에 한 유언, 녹음에 한 유언, 비밀 증서에 한 유언,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공정 증서에 한 유언인데 이제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언에 관련된 민법의 규정이 생겼을 때 과학 기술은 지금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뭐 영상 녹화에 한 유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유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첫 번째 핸드폰에 메모장 기능 있죠. 예. 거기다가 딱 이렇게 자판으로 적어놨어요.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네. 왜냐하면 자필 증서가 아직 손으로 쓴 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옛날에 컴퓨터 키보드로 뭐 타자기를 이용해서 한 유언도 다 무효였어요. 당연히 그 메모장을 활용한 건 무효고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녹화한 거 이거는 명백하게 아버지 의사대로 남긴 것이고 거기 아버지의 목소리 영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렇다면 이 유언의 효력주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의 그 방식 중에 유사한 게 하나 있죠. 녹음. 예. 녹음에 의한 유언하고 비슷하네요. 스마트폰으로 예. 녹화한 거하고 목소리가 들어가서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유언을 유효하게 만들려면 일단 뭐 연월일 본인의 이름 뭐 주소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그거 다 말하셨어요. 아버님이 예. 많이 알아보셨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에 반드시 필요한 건 증인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예. 목소리가. 여기는 아버지 혼자 몰래 하신 거니까 당연히 증인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혼자 영상을 남겨서 유언을 남기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깐 아버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은 내 유언을 남기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너희들은 꼭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차남 입장에서도 아버님의 유언을 장남이나 차남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법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거를 뭐 법적으로 소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좀 했었어야 됩니다. 이 옛날에 1960년에 민법 만들면서 그때는 녹음기도 잘 없었어요. 녹음기도 없는 상태에서 녹음 유언이라는 방식을 5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 놓은 건데 지금은 녹음기는 볼 일도 없고 뭐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찍을 수 있고 녹화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뒤처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녹음 유언의 방식을 따랐어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다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요구하고 자식들이 따르겠다 하는 거는 유지입니다. 유지. 예. 지키면 좋은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니까요.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사실은 큰 의미가 그러네요. 없다고 봐야 법적인 됩니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영상으로 남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 요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효다. 그러면 아들 장남과 차남 1대1 그냥 재산 똑같이 나누는 거군요. 유언이 없는 거면 그러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되니까 뭐 사업체는 뭐 차남, 무슨 예. 현금은 장남. 이건 협의가 안 되면 의미가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사업체도 절반, 돈도 절반 나눠야 됩니다. 또 차남이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기업은 주장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또. 그렇죠. 기업은도 아마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언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 분할을 해야 됩니다. 예. 두 사람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게 누가 가지고 어느 것도 누가 가지고 협의 분할을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분쟁까지 또 된다 그러면 또 재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실은 스마트폰 얼마든지 해도- 남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으로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남긴다고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있다라는 것은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 영상을 찍어줘? 영상이 아니라 원래 이게 녹음에 의한 유언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녹음에 증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년 전에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때 뭐 스마트폰이라는 거 녹음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그 유언에 관련돼서 이제는 좀 현실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한참 나왔습니다만 법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고 예. 그래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증인하면 안 돼요. 가족은 안 되겠군요. 가족은 당연히 안 되죠. 네. 가족은 당연히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본인의 아주 친한 친구를 놓고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친구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영상에 들어오면 가장 좋고요. 아직까지 민법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남겨도 무효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자식 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예, 예. 저기 상속이 되기 전에 상속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내가 포기하네 만에 다 얘기해봐야 예.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민법 옛날 녹음 유언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유언자를 찍어주면 돼요. 그 옆에 친구가 증인이 지금 말한 것처럼 결격 사유 없는 증인이 찍어주면서 유언자는 유언에 취지하고 자신의 성명하고 연오리를 말을 하고요. 이 증인이 될 사람은 이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를 말하면서 목소리가 담긴다면 적법한 그러네요. 유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망 후에 이 녹음 자료를 법원에 빨리 갖고 가가지고 검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이 이 스마트폰에 찍은 동영상 유언은 효력을 받을 수가 제가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아버님은 그냥 장남과 차남이 받아들일 거라고 이거라 한 거죠. 믿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지나 보면 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유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딱 들어가 보면 내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장남은 자기 것을 또 주장하게 돼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영상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장남과 차남이 재산 분할해서 1대1로 분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